산화수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볼게. 산화수란 어떤 물질에서 각 원자가 어느 정도 산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가상적인 전하라고 해요. 전하. 전기의 양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산화가 뭐였냐면은 어떤 물질이 전자를 막 버리고 있어. 그럼 산화되었다고 표현하죠. 전자를 버리는 물질은 산화되었다고 표현하고 반대로 전자를 받는 물질은 환원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 그치? 전자를 주고받는 거에 따라서 산화, 환원이 나눠지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하량이 0이었다가 갑자기 전하량이 마이너스 2로 바뀌었어. 그럼 전자를 받은 거야? 잃은 거야? 받은 거죠? 그럼 나는 뭐 된 거야? 환원된 겁니다. 이렇게 전하량이 바뀌는 걸 보고서 너 환원됐네. 어떤 녀석이 전하량이 0이었는데 갑자기 플러스 2로 바뀌었어. 전자를 버린 거잖아. 그치? 너 전하량이 플러스 2로 바뀐 거를 봐서 너 산화되었네 라고 판단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갖다 놓고 누가 누구한테 전자를 줬는지를 보고서 산화, 환원을 판단했다고 웃기려고 그럽니다. 산화, 환원을 판단했다면 이제는 이게 두 물질을 갖다 놓고 산화, 환원 판단한 게 아니라 그 물질 하나만 딱 보고도 너의 전하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서 산화되었는지 환원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를 표현하는 숫자, 전하의 숫자라 그래서 산화수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문제. 기본 물질들을 우리가 볼 건데 산화수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쫙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본 물질들의 기본 산화수를 먼저 알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물질이란 이런 거야. 수소는 원자번호 1번이잖아. 그러면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하나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전자 하나를 잃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 전자 하나를 얻어서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그지? 전하량이 쉽게 말해서 전하가 마이너스 1의 전하를 띌 수도 있고, 전자를 버리면요 플러스 1의 전하를 띌 수도 있죠. 그지? 그래서 전하를 다른 말로 산화수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말해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원자번호 8번에 해당하는 산소는요. 얘는 전자를 얻기도 하죠. 전자를 얻는 게 기본이죠. 버릴 수 있나요? 버리기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기 음성도가 너무 크거든. 그죠?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커서 전자를 대부분 얻기만 하지 버리기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예외적으로 버릴 수도 있어요. 언제? 자기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큰 놈이 하나 있거든. 누구? 산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하나 더 큰 게 있어. 누구? 플루오린. 쟤는 유일하게 플루오린을 만났을 때만 전자를 뺏기지 대부분은 전자를 뺏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은 전자를 뺏어오므로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플루오린과 만났을 때는 예외적이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래서 우리가 전하량도 좀 알아야 되고 몇 쪽에 속해 있는지도 좀 알아야 되고 옥텟 규칙도 알아야 되고 전기 음성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화학 공부를 전혀 안 했던 아이들은 너무너무 어렵지. 산화수부터 제대로 공부해 볼 거야! 하지만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쌤이 지금 설명을 들을 때도 되게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왔죠. 전기 음성도, 전하량, 그치? 이온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들이 다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야. 자, 웃긴 게 탄소입니다. 탄소 원자번호 6번. 원자과 전자가 4개거든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4개를 얻을 수도 있고 4개를 버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전자 4개를 만약에 다 버린다면 플러스 4가 될 수 있겠죠. 전자는 3개만 버리기도 합니다. 2개를 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플러스 4,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1. 전자를 안 버릴 수도 있고요. 전자를 얻을 수도 있죠. 맞죠? 얻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범위가
정해지긴 하지만 이 중에 누가 어떤 녀석이 얘의 산화수가 될지는 몰라.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탄소의 산화수가 달라집니다. 이해돼요? 근데 저렇게 다 늘려놓을 거면 산소도 마이너스 0 이렇게 되고 수소도 마이너스 0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얘만 왜 다 늘어나요? 이게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얘만 적용을 해서 그래요. 얘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산화수들도 고려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산소도 마찬가지로 맞아 전자를 2개 얻을 수도 있고 1개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옥텟 규칙을 굳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근데 기본이 되는 것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게 기본이고 특수한 경우에 따라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으로 써준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근데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한다라는 조건이라면 플러스 4 또는 마이너스 4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지?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했다면 가운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죠? 되겠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기본적인 수소, 산소, 탄소를 기본 물질로 해서 산화수를 정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여기를 좀 띄워놓고 할게요. 275 페이지를. 자, 나트륨의 산화수가 얼마냐? 나트륨은 11번. 1쪽이죠?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면 전자를 몇 개? 1개를 버리는 걸 선택하겠죠? 그럼 얘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그죠? 계산할 수 있겠죠? 염소는 17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잖아? 전자를 몇 개 얻고 싶어 하겠어? 1개 얻고 싶어 하니까 염소의 산화수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이 몇 쪽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산화수가 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염화나트륨에서 이온 결합 물질인 경우에는 얘가 산화수가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공유 결합 물질에서도 산화수를 정할 수가 있는데, 공유 결합 물질은 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이긴 하지만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딘가로 쏠리죠. 예를 들어서 쏠리면 이렇게 자, 물 같은 경우는 자, 수소 2마리랑 산소 1마리가 결합되어 있는데 공유 전자쌍을 산소가 끌어가잖아. 산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 외에 몇 개의 전자를 더 가져오는 셈이 되는 거야. 2개를 더 가져오는 셈이 되니까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수소 입장에서는 자기 전자 하나를 뺏기는 셈이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온 결합 물질처럼 전자를 완벽하게 뜯기는 게 아닐지라도 치우침만 발생하더라도 산화수를 매길 수가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여기 볼게요. 이산화탄소. 탄소가 산소한테 전자를 뺏기죠. 얘는 이중결합이니까 몇 개 뺏겨? 2개 뺏기잖아. 그래서 산소는 2개 가져가니까 마이너스 2. 얘도 2개 가니까 마이너스 2. 탄소 입장에서는 전체 몇 개 뺏긴 거야? 4개 뺏긴 거죠. 그럼 얘는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얘입니다.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산화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겠죠?
이온결합 물질만이 아니라 공유결합 물질에서도 산화수를 정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지금부터 말하는 산화수 규칙 잘 공부해야 됩니다. 규칙 7가지인가 8가지 규칙이 나와요. 8가지 규칙이에요. 첫 번째, 그냥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됩니다. 보세요. 생각해봐. 원소가 있어. 원소. 그냥 원소 하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나 수소 원소야. 수소는 H2는 H하고 H가 공유결합한 거잖아. 그럼 전자쌍에 치우침이 있어 없어? 없죠. 어디로도 전하량이 안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산화수 0이야. 그래서 원소는, 분자는, 그냥 분자. 그러니까 단원자 분자 또는 이원자 분자인데 같은 물질, 이렇게 H2, O2, F2 이런 식으로 같은 물질로 되어 있는 건 전하가 치우칠 수 없으니까, 전자가 치우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산화수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나 혼자밖에 없어. 철. 나 철 혼자야. 혼자 있어. 혼자 있는데 뭐 누구한테 전자를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잖아. 그러면 산화수 0이야. 원소 혼자 있으면 0이다. 또는 원소가 2개가 있는데 같은 종류야. 그래도 산화수는 0이다. 0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1원자 이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다짜고짜 나트륨 이온을 딱 적어주고요. 얘 산화수가 얼마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 써져 있는 요게 산화수를 의미합니다. 나트륨 이온의 산화수가 얼마냐? 플러스 1이요. 라고 말하면 돼요. 염화 이온의 산화수가 얼마인지 아니? 마이너스 1이요. 라고 말하면 돼요. 이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 얘기야. 다 1원자 이온. 한 녀석이 이온이다. 1원자 이온한테 산화수를 물어본다면 그 녀석의 전하량이 곧 산화수와 같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까지. 6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6개의 규칙. 세 번째 규칙입니다. 다원자, 약간 1원자 이온과 다르게 다원자 이온을 얘기할 거야. 잘 들어. 되게 중요합니다. 다원자 이온. 예를 들어서 SO4E-라고 하는 다원자 이온이 있어요. 어떻게 읽어요? SO4E-. 잠시만요. 산화황? 이산화황. 이산화황? 사산화황? 사산화황? 황산. 정답. 황산이죠. 황산이온입니다. 황산이온. 황산이온이야. 자, 뒤에 이온이 붙어 있으니까 전하량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황화이온이라 부르지 않고 황산이온이라 부르는 이유는 다원자 이온은 산을 화로 바꾸지 않고 그냥 말해요. 기억납니까? 철이 전자 2개를 버려서 Fe 플러스가 됐어. 이거 뭐라고 읽어요? 그냥 철이온이야. 양이온은 뒤에다가 이온자만 붙이면 됩니다.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자만 붙이면 양이온이 돼요. 그런데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어서 O2-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읽어요, 이거? 산소 이온이야? 산화이온이거든요. 이게 산화이온. 음이온 같은 경우는 소로 끝나면 소를 불태워서 화로 만들어서 읽어줍니다. 산화이온이야. 그래서 얘도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온. SO4. SO4E- 음이온이니까 화로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황화이온 아니야? 아니라고. 이렇게 다원자 이온인 경우에는 이렇게 소를 화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화이온은 Se-를 황화이온이라고 해요. 이걸. 이걸 굳이 내가 황화이온이라고 잘못 읽으면 얘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좀 다른 얘기였어요. 산화수랑은 좀 무관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황산이온이라고 읽어야 돼.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얘는 4개. 황 하나랑 산소 4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산소 4개는 각각 써볼게. 황 하나랑 산소가 4마리가 있는데 산소 한 마리는 이온이 산화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2. 근데 몇 마리 있어? 4마리 있어. 총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8이지. 맞아?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을 차지하니까 얘는 그러면 산화수가 얼마일까? 황은 원자가 몇 번이야? 산소. 황. 16?
16번이죠. 16번이면 몇 쪽이에요? 6. 6쪽인가요? 맞아요? 6쪽 맞나요? 16쪽. 16쪽이죠. 16쪽이면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2개 부족하죠. 2개를 얻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근데 바깥에 있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 2개가 부족한데 얘는 전자를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자, 그리고 규칙에서 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자, 규칙은 이거야. S랑 O4가 만나서 여기 E-가 써있다는 건 요 둘을 합친 값, 잘 봐. 요 둘을 합친 값이 -2가 나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SO4 E-라는 건 S의 산화수와 O 4마리의 산화수의 전체 합이 얼마가 나와야 한다? -2가 나와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저기.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산소가 -8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황은 산화수가 얼마일까? +6이라고. 누가? +6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여기 6개의 전자를 다 버렸다는 뜻이야, 저 자식이. 왜? 산소가 가져가니까 황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황도 비금속이잖아. 비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산소랑 만났기 때문에 전자를 뺏긴 모양새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6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6인 걸 찾아냅니다. 나왔죠? 황은 +6이야. 산소는 -2인데 4마리가 있어. 그 2개를 합친 전체 값이 -2가 나와야 하는 게 바로 세 번째 규칙입니다.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는 각각의 원자의 산화수의 전체 합이 그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온의 전하량과 같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네 번째 규칙입니다. 이번에 화합물이 나와. 화합물이 뭐지? 컴파운드. 메터리얼. 너무 콩글리시야? 예를 들어서 이게 물 있어, 물. 물은 화합물인가요? 시험 문제죠? 물은 화합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산소 분자는 화합물인가요? 네. 그럼 뭐라 그래? 분자. 얘는 분자 아닌가요? 얘는 화합물이 아닙니다. 뭐라고 불러줘? 또 화학적으로 결합한 거 맞잖아. 산소 원자, 환산소 원자가 화학적 결합한 거 아니야? 하지만 화합물로 부르지 않아. 뭐라고 부른다? 홑 원소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해줄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거 너네들 개념 잘 알고 있니? 물어본다고. 바로 순물질이야. 순물질은 2가지가 있어요. 순수한 물질. 첫 번째가 호돈소 물질입니다. 호돈소 물질이라는 순물질이 있고요. 화합물이라는 순물질이 있어요.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원소로 된 녀석이 화합물이고, 호돈소는 1가지 원소입니다. 1가지 원소로 된 순물질도 있고요. 2가지 이상의 원소로 된 순물질도 있다는 얘기야. 그걸 둘을 구분해서 2가지 이상의 원소로 된 녀석만 화합물이라고 부르고, 1가지 원소로 된 건 호돈소 물질이라서 화합물이 아니다. 화합물이라 부르지 않는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야? 호돈소 물질이 아니라 화합물입니다. 아까 호돈소 물질 이미 나왔어. 1번에서 O2, Fe, 호돈소 물질 무조건 산화수가 얼마야? 0이었잖아. 0이었잖아. 화합물 잘 봐. 화합물은 H2O 같은 화합물을 봤을 때 결론부터 말할게. 얘는 전체 다원자 이온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전체 전하량이 있어 없어? 0이죠. 끝. 전체 H 2마리와 산소 1마리의 산화수의 합이 얼마 나와야 한다? 0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자, 화합물은 산화수의 전체 합이 얼마 나와야 한다? 무조건 0이 나와야 돼. 그래서 수소는 +1이잖아. 산소는 -2잖아. 수소가 2마리 있죠. 0이 나옵니까? 딱 나오죠. 0이 떨어져야
한다는 말. 오케이? 이게 우리가 잘 모르는 화합물이 나왔을 때라도 이 규칙이 적용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얘도 화합물이죠. 우리 탄소의 산화수 모르죠? 아까 되게 범위가 되게 넓었잖아, 탄소. 하지만 분명한 건 뭐야? 분명한 건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이게 몇 마리 있다? 2마리 있죠. 그러면 여기 산화수가 마이너스 4 나오죠. 그러므로 무조건 탄소의 산화수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합쳐서 0이 나와야 하므로 얘는 플러스 4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규칙 때문에 저렇게 산화수가 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지금은 생소하지만 곧 상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상식 아니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화합물에서 일족 금속 원자는 누가 있어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게 일족이죠. 전자 몇 개 버리고 싶어요? 한 개를 버리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대부분 산화수가 얼마가 되어야 한다? 플러스 1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족은요? 전자를 2개 버리고 싶어 하니까 플러스 2가 되고 싶어 하겠네요. 그냥 그게 다야. 금속 산화물은, 금속 원자들은 자기 족에 따라서 전자 하나 버리는 놈은 플러스 1, 전자 2개 버리는 놈은 플러스 2가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어. 들고 있어. 잘 들고 있어. 떨어뜨리면 꺼져. 횃불처럼 들고 있어. 너의 정신이 꺼지지 않게. NaCl에서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버리니까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요. MgO에서 Mg는 2족이니까 전자 2개 버려서 플러스 2가 되어야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6번째 규칙을 가봅시다.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응? 아니에요. 일단 끝까지 보고서 판단을 해보자. 7번째. 화합물에서 플루오린의 산화수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플루오린보다 더 전기음성도 큰 놈이 있어? 없죠. 쟤는 무조건 전자 하나를 뜯어. 지가 대빵이니까. 얘는 예외 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됩니다. LiF에서 플루오린이 전자 하나를 가져가니까 플루오린이 마이너스 1, 리튬이 플러스 1로 되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 화합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우리 방금 했듯이 무조건 전자 하나를 버리는 게 되게 많았죠. 하지만 누구랑 만나면 바로 또 다른 어떤 금속하고 만나면, 봐봐, 내가 수소라서 대부분 전자를 버려서 플러스 1이 돼. 근데 내가 금속하고 만나. 금속하고 나중에 누가 더 전자를 잘 버려? 금속이 더 전자를 잘 버리지. 금속이 전자를 버리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입장에서 수소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하고 만났을 때만 수소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H2O는 이가 귀금속하고 만났으니까 얘가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지만 LiH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하고 만났죠. 이럴 때는 리튬이 전자를 버리고 수소는 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수소가. 수소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죠. 전자 2개를 받잖아. 하지만 자기보다 더 전기 음성도가 큰 누구를 만났을 때? 플루오린을 만났을 때죠. 이게 나오죠. 플루오린을 만났을 때는 전자를 오히려 뺏기니까 플러스 2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2가 될 수 있다. 전자를 걔한테 뺏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플루오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산소가 OF2잖아. OF2. 그래야지 옥텟 겟이 만족할 거 아니야. 공유결합에서.
그러니까 산소 한 마리가 플로린 두 마리랑 결합하고 있어야 옥텟이 만족하니까 각각 뺏기니까 산소 입장에서는 플러스 2가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과산화물 H2O2 같은 과산화물이 있습니다. 이건 화합물이죠. 전체 화합물은 각각의 산화수의 합이 전체 얼마 나와야 한다? 합이 0이 나와야 한다는 규칙에 의해서 봐봐. 산소는 당연히 산화수가 마이너스 2인데 두 마리가 있죠. 수소는 그 전자를 뺏길 거 아니야? 수소가 산화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전체 두 마리가 있어요. 둘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만 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잖아. 아니구나. 다시 이렇게 말할게요. H2O2에서 수소가 전자를 뺏기죠. 산소 가져갈 거 아니야? 수소가 두 마리인데 수소가 뺏길 수 있는 전자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죠. 두 개 뺏길 수 없잖아. 전자 하나 뺏기니까 무조건 플러스 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전자를 뺏기는 거 전체. 여기서 플러스 2가 나오죠. 여기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전체 0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산소의 산화수가 얼마가 될 수 있다? 마이너스 1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어떤 경우에? 과산화물에서. 과산화물. 이게 과산화수인 거 알죠? 과산화수. 이런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 마이너스 2지만 이런 경우에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요. 플로린하고 만났을 때는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다. 이외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산화수 전체 8개 규칙이에요. 잠 자요. 너는 자고 있는데? 네. 아니. 잘 들었어요. 그랬어? 알았어요. 자, 산화수 잘 찾을 수 있겠죠? 이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실제로 나오는 예를 한번 볼게요. 보자. 자, 이제 이런 화학식이 나와. 화학식이 나오고, 화학식만 딱 보고도 누가 산화인지, 누가 환원인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산화수를 모른다는 입장에서 한번 볼게. 자, KI가 있어. CL2랑 만나서 I2가 되고 KCl이 돼. 그럼 KI는 KCl이 될 때, 일단 얘가 되고 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KI가 I2로 변하고, 요 I만 보면 돼, I가. 되고, CL2가 이 KCl로 변할 때, 누가 산화인지, 누가 환원인지, 산소의 출입이 있어, 없어, 현재? 전혀 없죠. 산소 가지고 알 수 없고, 전자의 출입 유무 알 수 있는. I는 1-겠네. 여기는 I2니까 전화량이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버린 셈이 되겠네? 그럼 산화겠네. 맞죠? 일단. 전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죠? 전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이제 산화수 개념으로 확실하게 알아볼게요. 자, KI에서 K 따로, I 따로 계산합니다. K 따로. 근데 K는 우리가 봤죠? 우리 규칙에서 K는 1조 금속이니까 얼마가 돼? 무조건 플러스 1이네. KI는 그리고 또 뭐야? KI는 화합물이죠? 이온 결합 화합물이잖아. 그러므로 얘가 플러스 1이면 화합물의 전체 합이 얼마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하므로 무조건 I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합니다. 맞죠? I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만 하는 거야. 여기서 I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알고요. 쭉 따라와봐. I2 호돈소 물질이죠. 호돈소 물질로서 화합물의 요 화합물의 전체 합은 0. 호돈소 물질 0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밑줄을 쫙 긋고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었던 녀석이 0이 되었다. 잘 봐. 마이너스 1이었던 게 0이 되었어. 그럼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정답! 증가한 거예요. 이때 산화수가 증가했다. 산화수가 늘어났어. 산화수가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 일어났네. 산화수가 증가되었을 때 산화했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산화하는 반응의 세 번째 정의야. 산소를 얻으면 산화, 전자를 버리면 산화.
일맥상통하지만 전자를 버리면 자기는 플러스로 바뀌어가는 거지. 플러스로 바뀌어가는 거니까 점점 숫자가 올라가겠죠. 그러므로 산화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겁니다. 맞죠? 전자를 버리는 것에 대한 약간의 확장판이 산화수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할 때 우리는 산화되었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이번엔 염소입니다. Cl2니까 이거 호돈소 물질이죠. 산화수의 합이 전체 0. 얘는 산화수가 0이었던 게 여기 2KCl로 바뀌어요. 여기 CL로. K가 무조건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Cl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하니까 산화수가 어떻게 돼요? 0에서 마이너스 1을 했으니까 올라간 거 내려간 거? 내려간 거죠. 산화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산화수가 감소되었다는 건 환원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산화수가 0이었는데 마이너스 1이 되었다는 건 전자를 얻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된 거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환원되었다 다른 표현으로 산화수가 감소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요 i만 봤을 때 i가 마이너스 1이었다가 0이 됐으니까 개수 다 떼고 생각해봐. 개수 다 떼고 i 하나가 요 i2로 바뀔 때 마이너스 1이 0이 됐으니까 전자 몇 개를 버린 거야. 한 개 버린 거죠. 전자 한 개가 이동한 거야. 누군가가 전자 한 개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누가 가져간 거야? 요 Cl2가 전자 한 개를 가져가서 Cl-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왜 개수는 왜 필요하냐? 생각해봐. 이게 Cl2니까 Cl이 몇 마리야? 2마리잖아. Cl 2마리가 있는데 너만 전자 가져가 이럴까? 둘 다 전자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결국 움직인 전자는 전체 몇 개? 2개의 전자가 전체 움직인 거야. 그럼 누구도 전자 2개를 뿌려야 돼. 얘도 전자 2개를 뿌려야죠. 그래서 EKI입니다. 전자 2개를 뿌려야만 하니까. 전자 2개를 뿌리면 전자 2개를 가져갔다. 전자 2개 뿌려서 내가 산화됐으니까 제가 전자 2개 받아서 환원됐겠네요. 즉 다시 말해서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여기도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산화될 때 누가 환원되지 않으면 산화될 수가 없죠.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 여기도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 썼다 합시다. 잠깐 썼다 합시다. 잠깐 멘붕해. 멘붕해? 멘붕해.